안녕하세요. 오명문TV 오명문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2차 가해, 2차 가해 그러거든요. 네네. 그 2차 가해가 대체 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일단. 뭐 하나의 신조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예. 재판 받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하기도 해요. 누구예요? 그 고 구하라 사건. 그죠. 그래 담당 판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저만 보고 나만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본인 그 판사실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본인이 혼자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은 자기가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래이래 하다 딱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2차 가해다. 그것도 가해다. 네가 왜 보냐? 어떤 사건은 아니 CCTV를 틀어놓고 어떤 영상이 있는데 모텔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을 껴안는 장면도 있어. 그러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껴안았습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아요. 뭐 판결이 났어.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조득재 씨처럼 나 억울하다라고 이 판결이 잘못됐어. 그리고 나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판결이 났든 안 났든 간에 이걸 제3자들한테 막 사건에 대해서 떠든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2차 가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두리뭉실하고 법전에 나와 있는 2차 가해가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예요. 안희정 사건. 아니 뭐 저의 사견일 수 있지만 조득재 사건. 그러니까 그 사람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도 억울하다고 그럼 생각해요. 변호사가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희정 사건 뭐 이럴 때 증거 관계가 오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그 지금 성인지 감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법전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법전에 지금 있죠. 뭐 양성평등법인가 거기에 조항이 있죠. 신설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래요? 있는 거를 차용해서 형법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성문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 그 2차 가해라는 것도 지금 그 법전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없죠. 없죠. 네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성인지 감속처럼 법전에 지금 명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불문법인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인데 예. 자 보세요. 없는 것도 다 만들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형법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력과 뭐 폭행 협박에 의해 추행한 자는. 근데 요새 폭행 협박 없어요. 그냥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입니다. 강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2차 가해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2차 가해란 뭐 이렇고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내가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당연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이 지금 무죄율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마구잡이의 처벌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웬만하면 처벌이 되는 구조다. 아까 제가 뭐 사건들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왜 말이 많이 나올까요? 판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오픈이 안 되고 그래서 2차 가해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함정은 뭐냐? 전제가 되는 판결이 과연 타당하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느냐. 판결이 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입 닥쳐라 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이죠. 아니면은 뭐 용어 메카시즘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일방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2차 가해 반대의 리버스 2차 가해도 많습니다. 뭐냐면 진짜 억울한 사건이야. 그런데 그냥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래서 그냥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새 성범죄로 처벌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면 잘려. 대기업도 알려지면 잘리죠. 손해배상 청구 당하죠. 집에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닙니까? 2차 가해의 남용 가능성, 악의적인 또 그냥 잘못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판결 이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게 우리 사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멋지고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변호사님 오늘도 뭐 정말 감사하고 오늘 박수 쳐주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네,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명근 TV 오명근 변호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2차 가해 그러거든요. 네네. 그 2차 가해가 대체 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일단. 뭐 하나의 신조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예. 재판 받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하기도 해요. 누구예요? 고 구하라 사건. 보죠. 그리고 담당 판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저만 보고 나만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본인 그 판사실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본인이 혼자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은 자기가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래이래 하다 딱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2차 가해다. 그것도 가해다. 네가 왜 보냐? 어떤 가해. 사건은 아니 CCTV를 틀어놓고 어떤 영상이 있는데 모텔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을 껴안는 장면도 있어. 그러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껴안았습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아요. 뭐 판결이 났어.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조득재 씨처럼 나 억울하다라고 이 판결이 잘못됐어. 그리고 나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판결이 났든 안 났든 간에 이걸 제3자들한테 막 사건에 대해서 떠든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2차 가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두리뭉실하고 법전에 나와 있는 2차 가해가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예요. 안희정 사건. 아니 뭐 저의 사견일 수 있지만 조득재 사건. 그러니까 그 사람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도 억울하다고 그럼 생각해요. 변호사가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희정 사건 뭐 이럴 때 증거 관계가 오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그 지금 성인지 감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법전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법전에 지금 있죠. 뭐 양성평등법인가 거기에 조항이 있죠. 신설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래요? 차용해서 형법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성문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 그 2차 가해라는 것도 지금 그 법전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없죠. 없죠. 네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성인지 감속처럼 법전에 지금 명시가 될 수 있는 거겠네.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불문법인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인데 예. 자 보세요. 없는 것도 다 만들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형법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력과 뭐 폭행 협박에 의해 추행한 자는. 예. 근데 요새 폭행 협박 없어요. 없죠. 그냥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입니다. 강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2차 가해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2차 가해란 뭐 이렇고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내가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당연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이 지금 무죄율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마구잡이의 처벌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웬만하면 처벌이 되는 구조다. 아까 제가 모 사건들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왜 말이 많이 나올까요? 판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오픈이 안 되고 그래서 2차 가해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함정은 뭐냐? 전제가 되는 판결이 과연 타당하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빙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느냐? 판결이 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입 닥쳐라 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이죠. 아니면은 용어가 메카시즘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일방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2차 가해 반대의 리버스 2차 가해도 많습니다. 뭐냐면 진짜 억울한 사건이야. 그런데 그냥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래서 그냥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새 성범죄로 처벌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면 잘려. 대기업도 알려지면 잘리죠. 손해배상 청구 당하죠. 집에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닙니까? 2차 가해의 남용 가능성, 악의적인 또 그냥 잘못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판결 이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게 우리 사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멋지고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변호사님 오늘도 뭐 정말 감사하고 오늘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네,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